지금 휴게소인데요. 사람들이 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커다란 차량 하나가 순식간에 이제 뚫고 들어옵니다. 떡볶이, 김밥 코너를 향해서 휴게소 건물을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배달도 이런 식으로 오진 않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 건가요? 어제 오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형 SUV가 휴게소 식당 건물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인데 네.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종종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휴게소 건물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식당 주방까지 들이미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간혹 어떤 편의점이나 뭐 아니면 경찰서랄지 이런 관공서랄지 불만을 품고 뭐 돌진하는 이런 차량들은 간혹 볼 수가 있었는데 뭔가 불만이 있었나요? 왜 지금 무방비 상태여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다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특히 휴게소의 경우에는 휴게소 주차장과 식당 사이에 일정의 칸이 있다 보니 차가 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칸이 없는 공간이 있다 보니 차량이 손쉽게 식당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다쳤나요? 무방비로 16명이 다쳤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다수가 다쳤는데 6명이 중경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특기할 만한 부분은 경상자 중 5명이 국내 대학 프로그램에 참석한 20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까지요? 미국인 4명과 영국인 1명인데 모두 무방비 상태이다 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운전자가 이렇게 황당한 사고를 냈는지 싶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8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통상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게 그 진출입로에 이제 뭐 밥 다 먹고 쉬신 다음에 나갈 때 속도를 굉장히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제 진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렸다. 자, 운전자 나이는 또 80대다.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이고 달리 다른 사유도 발생할 사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뭐 급발진 주장이랄지. 그런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미 휴게소에 진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 만약 부상을 입은 이들 중에 중상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단순히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단순 부주의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시사점이 있는 게요.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 발생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1.6%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렇군요. 이 교통사고 건수도 5년 만에 36%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이 늘어났고 여전히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고령층도 많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일부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 또 이렇게 사고가 또 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조건부 운전면허제랄지 아니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랄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좀 없나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물론 이분들 반응 속도가 늦다 보니 사고 유발 요인이 잠재해 있긴 합니다만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모든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쉽게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면 지자체가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주는군요. 그런데 두 제도 모두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장 운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반납률만 따져보면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도들이 미미하군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100명 중에 2명꼴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강제할 수도 없고요, 뭐 차를 뺏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혹시 다른 나라의 어떤 참고할 만한 사례가 뭐 없을지 싶습니다. 고령층이 상당히 많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2008년 기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2.2%,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도 운전은 상당히 기묘하다는 점은 세계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일본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제도가 세이프티 서포트 카 제도라는 것입니다. 세이프티 서포트 카.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에 인증을 부여하고 고령 운전자는 이 인증을 받은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인데 201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실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 그래요? 당장 다음 달 고령 운전자 800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이 센서나 카메라로 차량 사각을 모두 다 확인한 이후에 급가속을 막거나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부착에 많은 일적, 물적 장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제도만 안착된다면 거부감 없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어느 정도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그 고가의 차량들에는 그런 게 또 탑재돼 이미 있죠. 탑재돼 있죠. 뭐 이렇게 앞에 속도와 또 거리를 계산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저절로 브레이크가 밟아지는 그런 맞습니다. 제동 장치도 있는 건데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험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